자, 우리 입체의 최적과 표면적 내용 보시면 1번은 입체의 최적 내용이죠. 그래서 입체의 단면적이 이제 SX일 때,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이때 X의 범위는 X1부터 X2까지. 요거에서 입체의 부피. 지금 요거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피소를 어떻게 구한댔어? 부피소를 기둥 형태로. 그러면은 요게 아주 잘게 자르면은 이 기둥 형태 되니까 이 부피소를 구할 수가 있다. dv. 그러면 기둥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dx인 상황이죠.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sx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부피는 이제 인테그랄 dv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돼요? dv 대신에 저 부피소 구한 걸 넣으면은 인테그랄 sx의 dx. 자, 그래서 x에 대한 적분이 됐으니까 이게 x1부터 x2까지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맞아요? 요건 어제 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나오는 거 좀 이해할 수 있겠고. 자, 1번 봤어요? 1번 적용되나? 자, 한번 1번 볼게요. 대표형 1번. 곡선 y는 루트 x, 그 다음 직선 x는 2.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이제 밑면이고 x축의 수직인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요 입체의 최적 구하는 거죠, 최적. 이 최적이면 부피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일단은 저 영역을 좀 잡아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적분 구간도 알 수 있고 어떤 부피 구하는 건지 좀 파악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x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루트 x는 이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x는 이미 어디 있어? x면 이쯤 있죠? 여기가 2고 여긴 0이고 그 다음에 x축. 그러면 어떤 도형인지 보여요? 그러니까 요 도형 있죠, 요 도형. 자, 요거가 밑면이고 x축의 수직인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그럼 이 단면을 한번 이렇게 임의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단면이 잘리면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맞아요? 잘랐을 때 단면이 이 정삼각형 된다는 거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입체들이 쭉 반복이 된다는 거죠. 어떤 도형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부피를 구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쨌든 공식으로 하는 거야, 결국. 우리 아까 배웠던 단면적을 구한다. 기억나요? 단면적. 이 단면적을 구해서 적분을 쭉 해주면은 이 입체의 부피가 나오는 거였지.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여기 그 임의의 그 x를 생각한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럼 임의의 x, y니까 요 길이가 뭐겠어? y겠죠, y. 맞아요? 자, 그래서 요 길이는 y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 외웠어? 이거 좀 외워줘야지. 4분의 루트 3 y제곱. 기억나? 이 정도는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좀 잘라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높이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삼각형 비율로.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이 정도는 기본 공식이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 하면 파이 r 제곱 나오듯이 이거 삼각형 넓이, 정사각형 넓이는 좀 알아야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x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니까 x에 대한 식이어야 돼. 근데 y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지. 뭘로? 저 원래 관계식 있잖아. 맞아요? 자, 요 놈이 루트 x니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x구나. 이해되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게 피적분 함수지, 이게. 요 놈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부피 구하는 거. 자, 그럼 따라서 우리 부피는 인테그랄 적분 구간은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2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x dx. 이거 계산하면 끝이지. 자, 그러면 4분의 루트 3. 우리 x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0부터 2. 아, 그래서 이게 8분의 루트 3에 이제 2 대입하면 몇이에요? 이제 2의 제곱. 0 대입하면 0이고, 그러면 약분해서 2분의 루트 3으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그 단면적의 식만 구해주면은 그 식을 그냥 단순히 적분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 자, 우리 회전체 최적 내용 이제 봤는데, 자, 1번 보시면 우리 직교방정식의 회전체 부피죠. 직교방정식. 그러니까 우리 그 곡선 면적하고 곡선의 길이, 이것도 다 직교 매개 극 나눠서 이제 공식 봤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회전체의 최적도 직교 매개 극. 근데 회전체는 거의 뭐냐면 직교밖에 안 나와요. 직교밖에. 그러니까 매개하고 극은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 시험에. 알겠어요? 우리 면적하고 길이는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회전체의 표면적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직교 매개가. 근데 이 회전체의 최적은 거의 직교만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직교 방정식의 회전체 부피 이제 내용인데, 자, 우리 x축으로 회전시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회전시킨 거지. 자, 그때 이제 이 부피 여러분들 어떤 모양인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면이 뭐가 되는 거야? 단면이 원이 되는 거다, 원.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단면이 이렇게 원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돌려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입체를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 생각해 본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단면식, 우리 아까 부피소 구하는 거였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높이가 뭐죠? 우리 아까 방금 문제에서 했었는데 y잖아, y. 맞아요? 요 길이가 y. 그러면 단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y 제곱이겠지. 파이 y 제곱.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부피소로 써봐도 되고. 그럼 dv가 어떻게 돼? 파이 y 제곱에 이 한 조각, 그러니까 작게 잘랐을 때 그 높이가 dx 되는 거였죠? dx. 자, 요거잖아요, 요거. 아, 그래서 요거 vx가 이거 인테그랄 dv 한 거니까 이제 인테그랄 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파이 y 제곱 dx. 자, 이게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될 공식. 근데 우리 식이 y가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는 거죠? y는 fx니까. 그럼 이건 x에 대한 식. 그럼 뭐에 대한 적분이겠어? x에 대한 적분이겠지. x1부터 x2까지. 맞지? 그래서 x1부터 x2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파이의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y제곱 dx. 파이는 그냥 빼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좀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어제 좀 2번 봤었지? 근데 이거는 사실 써야 되는 사항이 좀 한정적이고, 일단은 저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공식으로 이 원통실 공식은 유도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써보면은 일단 공식만 일단 봐둘게요. 그러니까 이 x축으로 회전시킨 입체를 그 원통실 공식을 써서 이제 구한다는 거는 y에 대한 적분으로 구해준다는 거야. 이건 x에 대한 적분으로. 자, 그럼 y에 대한 적분으로 해보면 이게 y1부터 y2까지 xy dx, dy 이런 모양이 돼요. 일단 이거는 저 뒤에서 유도할 때니까 좀 저 봐두기만 해요. 알겠지? 자,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x축으로 회전시킨 도형도 있지만 이제 y축으로 회전시킨 도형도 있죠. 그래서 y축으로 회전시킨 도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2번 내용이에요.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 최적. 이제 y축이야, y축. 아까랑 좀 구별해야지. 아까는 x축, 이번엔 y축. 그래서 이제 y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공식 두 개가 또 있어요. 일단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요거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알겠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영역을 회전시키는 거다. 이 영역. 그럼 이거 y축에 붙어 있죠. 그 y축에 붙어 있는 거 우리 넓이 구할 때도 좀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넓이 구할 때 어떤 적분을 해주는 게 좋았어? x에 대한 적분을 하면 좀 귀찮지. 맞아요? 왜냐면은 이 x에 대한 적분을 하려면 식도 y에 대한 식이고, 이 x에 대한 적분을 하려면 되게 귀찮아. 이거 구간 나눠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y에 대한 적분으로 좀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다. 그럼 y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공식. 우리가 그 면적수 있지? 부피소 구해서 하는 공식. 우리 방금 배웠던 공식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임의의 x고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이런 형태로.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부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단면적이 뭐야? 이번엔 여기 반지름의 x잖아. 보여요? 반지름의 x. 아, 그러면은 파이 x제곱 dy 겠지. 높이는 dy잖아. y로 자른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높이는 dy잖아,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 원판 형태의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거죠, 이게 dv가.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파이 x제곱 dy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이 유도되는 거야. 이제 이 원판 부피들을 싹 다 모아서 더하면은 이 회전체 부피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는 좀 빼주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이죠. y1부터 어디까지? y2까지. 그러면 이제 x제곱 dy. 아,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아까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는 파이 인테그랄 y제곱 dx였고, 그 다음 y축으로 회전축을 하면 파이 인테그랄 x제곱 dy가 된다. 아, y에 대한 적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까랑 유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변수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y에 대한 적분인지 x에 대한 적분인지. 맞아? 자, 근데 이제 y축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 최적은 사실 이 공식은 잘 쓰진 않아요. 이 공식 쓰는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아. 근데 나오긴 하니까 알아두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2번 공식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원통실 이용.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x축으로 좀 회전시켰을 때 그것도 좀 봤었지. 근데 x축으로 회전시킨 그 도형은 또 모양을 좀 바꿔줘야 돼. 모양 안 바꾸고 좀 했었는데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얘는 y축으로 회전시키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랑 이 그림이랑. 둘 다 y축의 회전인 건 똑같아. 근데 그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림의 차이점이. 얘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림이. y축으로 둘 다 회전시키는 건데. 요 놈은 어디에 붙어 있지? y축에 붙어 있지. 요 놈은 x축에 붙어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y축으로 회전시킬 때는 y에 대한 적분을 해주기가 어렵단 말이지, 계산을. 맞아요? 이거 막 y축으로 회전시킨 이 공식 쓰려면은 물론 쓸 수는 있어요. 못 쓰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막 구간 막 여기 나눠줘야 되고 여기서 막 이거 빼줘야 되고 막 되게 귀찮단 말이야, 하기가. 알겠죠? 어려워. 요 공식 쓰려면. 그래서 이 공식도 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x축에 붙어있는 이 도형을 y에 대해서 회전시킨 거니까 x에 대한 적분으로 해준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제 잠깐 봤는데 이제 요거 구분 구적법처럼 자르는 거지. 맞아요? 이 넓이 구할 때 이거 잘게 잘랐잖아. 직사각형 영역. 맞아요? 직사각형 넓이 구했던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y축을 이렇게 회전시켜 봐요. 쭉 회전. 그러면 이런 형태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안에가 좀 비어있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 도형이 우리 원통쉘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 한 조각의 부피소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아, 이 원통형인데 안에가 비어있는 원통형.
그럼 이 각각의 사각형들에 대해서 이 원통형을 다 생각해봐 쭉.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 넓이를 y축으로 회전시킨 부피가 되겠죠. 이걸 싹 다 더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안쪽 거는 좀 부피가 작겠지.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부피가. 그거를 싹 다 더하면은 결국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 회전체 부피 구하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얘는 원판으로 쪼개서 구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원판이야.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원판. 아주 얇은 원판 있죠? 이 원판으로 잘라서 구한 거고, 요 놈은 원통쉐로. 원통형으로 부피소를 구해서 쭉 다 더한 거다. 아, 그러면 얘 마찬가지 이 부피소만 알면 돼. 그럼 이 부피소를 싹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다 해봅시다. 그럼 이 부피소를 어떻게 계산할까? dv를 어떻게 어제 잠깐 봤는데 기억나요? 어떻게 안 했어 이거 부피소 잘라가지고 핀다 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이 부피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핀다 했었어. 우리 마치 두루마리 휴지 있지? 그거 이제 피잖아. 맞아요? 그거 피듯이 이제 쭉 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펴지겠죠? 여기는 아주 얇을 거야. 이런 도형이지. 직육면체죠, 결국. 왜냐면 당연히 이제 안쪽이 더 길이가 짧은데 이게 아주 얇으면은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육면체로 근사시켜서 구해도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아, 그러면은 직육면체. 일단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 이 폭은 dx죠? 맞아? 여기 지금 x로 자른 거니까 dx잖아. 그래서 여기 폭은 dx다. 아, 그러면 여기 폭이 dx. 맞아? 이 폭. 그 다음에 높이는 뭐야? 높이는 얘랑 똑같지? 맞죠? 이거 뭐야 이거? y잖아 y. 맞지? 그래서 여기는 y. 그 다음에 뭐가 문제야? 밑면. 밑면은 뭐예요? 요 놈을 잘라서 핀 거니까 밑면 뭐겠어? 둘레겠지. 원의 둘레. 맞죠? 원의 둘레 알려면 뭐 알아야 돼?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뭐예요? 반지름? x지 x. 그치? 왜냐면 x, y로 둔 거잖아. 이 임의의 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임의의 점을 x, y로 둔 거야 지금. 여기를 x, y. 그러면 이제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요게 x가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요 미면은 어떻게 돼? 원의 둘레 2파이 x지. 됐네. 요 부피서 어떻게 나요? 2파이 xy의 dx. 이 나오는 거 보여요? 요놈? 이해됐죠? 부피소? 그쵸? 이제 끝난 거야. 이 부피소를 싹 다 더해주는 거라고.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1에서부터 x2까지. 맞아요? 아,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이 부피소를 넣으면은 2파이를 빼내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2파이의 인테그랄 x에 대한 적분이 되는구나. x, y, dx를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회전체 이제 공식 두 개를 유도를 해봤는데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근데 암기를 해야 돼 이제. 알겠지? 이해는 두 번째야, 두 번째. 이해는 그리고 안 해도 돼 솔직히. 외우면 돼, 외우면. 알겠어요?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x축으로 회전체 그다음 y축으로 회전체는 공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개를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x축 회전체도 이 공식이 두 개 있었어. 그쵸? 그럼 이거 이제 두 번째 공식 유도되죠? y에 대한 적분으로 해준 거. 그거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어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공식을 쓸지를? 어떻게 구별? 함수 형태로 보면 돼. 맞죠? x에 대한 적분으로 할지
y에 대한 적분을 할지. 그쵸? 그러니까 함수가 만약에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x에 대한 적분을 해주겠지. 그다음 함수가 y에 대한 적분으로 되어 있다. 그럼 y에 대한 적분을 해주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그 단면의 모양을 보고 하는 거지. 맞아요? 이제 영역을 회전시키잖아, 이런 영역을.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x축에 붙어있는 그림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뭘로? x에 대한 적분이 쉽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y에 대한 y축에 붙어있는 그림이다. 그럼 x축으로 회전시킨 거여도 원통실 공식을 쓰면 좋다는 거야. 이해돼요? y축에 붙어있기 때문에 y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게 더 좋잖아. 정리되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y축 회전이다. 그러면 이 x가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 y에 대한 적분, 이 원판 형태를 이용한 적분 공식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y가. 그러면 y축으로 회전시킨 것도 이 원통제의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 정리돼요? 구별? 됐지?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어. 만약 그림이 y축을 회전시킨 거여도 이 y축에 붙어있는 그림이다. 그러면 y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 원판 이용해서 유도한 공식 쓰고, 그 다음에 이 x축에 붙어있는 그림이다. 그러면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이 원통실 공식을 쓴다는 거야. 좀 어렵지, 구별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되면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것만이라도 해도 거의 90% 이상은 이거거든요. 그냥 간단히 정리해서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1번 공식 써. 알겠죠? 이게 정리예요. 최종 결과. 알겠지? 아까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 이제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x축으로 회전시키면은 얘를 써요, 얘를. 이걸 별표로 해놔, 1번을. 이걸 쓰는 거야. 거의 90% 상황은 다 이거 쓰는 거야. x축으로 회전이면. 그 다음에 y축으로 회전이다. 그럼 여기 별표 해놨지. 원통실 공식을 써, 일단. 90%는 원통실 공식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x에 대한 적분이 보통은 쉽거든. y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거는 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한 적분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x축으로 회전이면 요 1번 공식, y축으로 회전이면 이 원통식 2번 공식을 쓰는 사항이 훨씬 많다는 거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다룰 때는 우리 아까 정리했던 내용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y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물론 나오긴 해요. 알겠지? 근데 거의 한 90%는 요 내용으로 된단 말이야.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두 개라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니까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될지 적용하고.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이제 본 거고. 자, 한번 보자. 3번 문제. 자,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곡선이 주어져 있네.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은 회전체 부피. 일단은 둘러싸인 영역이 어딘지 좀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저 첫 번째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 일단 아래로 블록이고 0하고 2를 근으로 가지죠. 그러면 이런 포물선 그려주면 되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 y는 x 마이너스 2는 y절편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럼 요거 최소값이 1에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쯤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 여기를 이렇게 좀 지나겠구나. 맞아요? 이 포물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죠. 맞지? 자, 그러면 어떤 회전체야? 그러니까 둘러싸인 영역이 맞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x 마이너스 2 둘러싸인 영역을 x축 주위 2,0에서 만나? 내가 그림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림 잘못 그렸죠?
이 만나는 점을 잘못 생각했네. 자, 일단은 이렇게 포물선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죠. 요렇게. 그쵸? 여기서 요렇게 만나겠다. 그러면 어떤 도형? 그러니까 이도형이죠? 그러니까 이도형을 X축 주위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 구하는 사항이네. 그 어떤 도형이 좀 보이죠? 요렇게 회전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이건 당연히 식이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X에 대한 적분으로 구해야 되겠다 라는 거 착안되죠. 그러니까 90%는 다 X에 대한 적분을 했잖아. 회전체 부피 구하는 공식. 맞아요? 얘도 얘가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 그 포물선 정 가운데니까 1이겠죠. 1.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 아, 적분간 1부터 2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거죠. 두 곡선으로. 그러면 빼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공식 적용해보면 일단은 부피, X축으로 회전시킨 부피는 인테그랄.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 파이 붙죠, 파이. 파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 다음 뭐의 제곱? 우리 이거 면적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y2라고 하고 여기를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 면적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1부터 2까지 적분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 빼서 구했지. 얘도 똑같은 거야.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달라. 왜냐면은 밑에 있는 부피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어차피 제곱해 주니까 뭐가 아래 있고 뭐가 위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거로 해야 돼. 바깥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에서 안쪽에 있는 걸 빼야지만 이 바깥 부피에서 안쪽 부피가 빼져서 이 사이 부피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돌리면은 이 바깥쪽 부피가 있겠지. 이 안쪽 직선을 회전시킨 거는 이 원뿔 형태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뿔 형태를 빼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y2 이 제곱에서 y1 제곱을 빼주면 된다. y2 제곱, y1 제곱이 각각의 회전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공식 이해되죠? 파이 y 제곱 dx 공식. 이 각각을 빼준 거라고. 자, 요거를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럼 파이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럼 요거 이제 넣어보면은 y2가 뭐예요? 포물선. 그럼 제곱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y1이 직선.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 전체의 dx.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적분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뭐 공통인수가 있고 뭐 합차 공식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적분하는 거니까. 전개하는 게 깔끔하지. 맞아요?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깔끔해.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x 4제곱. 그 다음에 3차는 여기서만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4 x 세제곱. 그 다음 2차는 여기서 4x 제곱 나오고 여기서 x제곱 빼주니까 3x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 안 나오고 여기서 혼합항이네.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4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적분을 해야지.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이에 자, 요 놈 적분하면 5분의 1 x 5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요거를 1부터 2까지 계산만 하면 된다. 됐어? 자, 그래서 1하고 2 넣어서 계산하면 이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5분의 1 요거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됐죠? 자, 계산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 5분의 파이로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뭐 공식에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이제 우리 면적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굳이 따로 막 공식을 정리 안 해놓은 거예요. 이런 공식을. 알겠지? 아, 바깥 부피에서 안쪽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구나. 이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회전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로. 됐지?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실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바깥 부피에서 그냥 안쪽 부피가 원뿔이니까 그냥 원뿔 공식 써서 안쪽 부피를 좀 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적분식이 좀 더 간단해지긴 하겠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 적분하는 과정을 잘 알아두긴 해야 돼요. 왜냐면 항상 뭐 원뿔 형태나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일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걸 잘 알아두긴 해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원기둥 형태거나 원뿔 형태면은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하고 높이 알면은 반지름 높이 다 1로 알고 있으니까 원뿔로 계산해도 되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4번 볼까요? 이제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y는 코사인 x, 요거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요거를 x축으로 둘레로 회전시키는 거야. x축. 자, 그래서 입체의 부피 구하는 건데 뭐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자, 일단은 우리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만 그리면 되겠다. 맞아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래서 요거하고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킨 부피 구하는 거죠. 맞아? 그럼 이건 뭐 더 쉽네. 왜냐면 뭐 둘러싸인 형태도 아니고 x축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y축에도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뭐 원통실 공식 써도 되는데 이거 굳이 막 저 아크 코사인 x 모양 만들어서 할 필요 없잖아. 그죠? y가 코사인 x로 그냥 돼 있으니까 그대로 x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해주면 되지. 맞아? 그래서 이제 부피 x축으로 회전시킨 부피는 이제 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y제곱 dx. 그럼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거듭 제곱은 어떤 적분? 그러니까 우리 바로 차수 낮추지 말고 일단은 뭐 확인해야 돼? 원리스 되는지. 근데 원리스 되지. 그지? 적분 구간이 딱 0부터 2파이니까 이놈 원리스로 쉽게 적분할 수 있겠구나. 이 차관해야 돼요. 이 차수 낮춰서 하면은 비효율적이지. 그치? 쓸데없는 계산하는 거야. 그럼 파이 곱하기 4분의 파이. 요래 주면 이제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4분의 파이 제곱.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좀 쉬운 문제였고, 아까 그 둘러싸인 상황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그냥 x축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제 바로 적분만 해주면 되는 형태였어. 자, 한번 5번 보자. 자, 5번 보시면 이제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y는 2루트 x. 요거와 x는 1, x는 4, y는 0으로 이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이제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상황. 입체의 최적. 우리 이번에는 y축 회전이죠, y축. 그러니까 y축 회전이니까 일단은 그림 그려서 파악을 해보자. 뭐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자, 일단 2루트 x면 우리 아까 그린 그래프 비슷하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2배만 됐을 뿐이야, 무리함수가. 그러면 뭐 이런 형태로 되겠네. 그 다음에 x는 1이면 뭐 한 이쯤 있겠죠? 1. x는 1. 그 다음에 x는 4도 있네. 쭉 더 이어봐서 4면은 한 여기쯤. 1을 좀 작게 하자. 그림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저 1을 한 이쯤. 4는 한 이쯤. 자, 그럼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y는 0이면 x축이죠. 이도형이구나. 이 모양. 그러니까 이거를 y축으로 회전시키는 거야. 그리고 y축 회전이면 90% 뭐랬어? 원통제일. 맞아요? 그 공식 쓰는 거야.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거지. 거의 90%는. 이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어. x축에 붙어있기도 하고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이해돼요? 그리고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x에 대한 적분, 원통제일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에 대한 회전체 부피를 구해보면 이제 공식 쓰는 거야. 근데 2파이에 뭐였어요?
1부터 4까지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x, y인데 피적분 함수가 y 대신에 뭐 넣어야 돼요? 존음 넣어야지. 2루트 x. 그래야지 x에 대한 적분할 수 있겠지? 아,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 됐어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럼 2파이에 저기 2도 좀 빼내서 해보자. 그럼 4파이. 이거 x의 몇 승이에요? 이거 바로 해줄 수 있지? x의 2분의 3승이네. 그럼 1 더하면 2분의 5승. 역수하면 5분의 2. 이거 x의 2분의 5승. 자, 1부터 4. 아, 그러면 4파이 곱하기 5분의 2에 여기 4 넣으면 4가 2의 5승 되죠? 2의 5승이니까 32. 그 다음 1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5분의 31이니까 8 곱하면 248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관점들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식이 2개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공식을 적용할 건지 그걸 잘 정리해야 돼요, 회전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 90% 상황을 그냥 적용해요, 일단 연습을. 알겠지? X축 회전이면 그 X에 대한 적분 공식. 그 다음 Y축 회전이면 이 원통실 공식. 됐지? 자, 예외인 상황은 이제 나중에 그 예외인 문제들만 좀 봐도 괜찮아요. 됐지? 자, 한번 7번 볼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x는 0, y는 1, 그다음 y는 4제곱근 x. 요거로 둘러싸인 영역 이제 R1과 y는 x, y는 4제곱근 x로 이제 둘러싸인 영역 R2에 대해서 이제 V1과 V2가 다음과 같을 때 V1하고 V2의 비율 구하는 거죠, 비율. V1, V2 설명 여기 나와 있네. 이제 V1은 영역 R1. 그러니까 요게 R1이죠, 위에 이 영역. 요거를 x축 중심으로 회전시킨 거네. 아, 이 R1을 x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게 R1 회전이지. 그 다음에 V2는 영역 R2.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을 y축 중심. 아, R2는 y축 중심으로 회전시킨 거네. 자, 그러면은 이거 회전체 부피 각각 구하면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V1. 요거는 R1을 뭐에 대해 회전? X축에 대해 회전. 근데 보니까 뭐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X에 대한 적분으로 해줄 수도 있어. 그쵸?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둘러싸인 형태로 봐야 돼. X에 대한 적분을 하려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으로 보고 하면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낫겠어? 이거 X축에, 저 Y축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Y축에 붙어 있으니까 한번 X축 회전인데 원통실 공식을 써볼게요. Y에 대한 적분으로. 그럼 계산이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알겠어요? 뭐 빼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요거 적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한데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한번 그 공식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R1 구할 때 우리 Y에 대한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식이 요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X에 대한 적분으로. 그 Y에 대한 적분으로. 요거죠, 요거. 봐봐, 이거 4제곱분보다 4제곱이 훨씬 더 적분하기 쉽겠지? 이런 데서 착안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계산이 좀 쉽겠구나. 맞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2파이 인테그랄 y 구간 0부터 1이죠. 맞아? x도 0부터 1이야. y도 0부터 1이고. 뭐여도 0부터 1이야, 그냥. 자, 0부터 1이고, 그 다음에 2파이 xy였죠, 공식이. 똑같아, 원통식 공식. 그 피적분 함수는. 근데 y에 대한 적분이니까 x 대신에 y에 대한 식을 넣으면 되지? 그래서 x 대신에 y 4제곱 넣고 y dy. 이게 v1이구나. 이해되죠? 됐지? 이거 잘 안 되면은 그냥 저 x에 대한 적분 공식 써도 되고. 그럼 파이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하면 되지.
맞아요? 근데 이거 제곱하면 막 또 루트 x니까 좀 접근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야. 근데 어렵진 않아. 그렇게 해도. 알겠어요? 그렇게 해도 좀 해봐요. 계산 연습을. 자, 그러면 요 놈은 아주 쉬운 적분이다. 이거 y의 5제곱이니까 뭘로? 6분의 1 y 6제곱. 근데 뭐 1만 넣으면 되네. 그러면 2 약분하면 3분의 파이. 쉽게 나왔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2. V2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y에 대해서 회전시킨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원통 공식을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x에 대한 적분으로 해도 되고 y에 대한 적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개 다 그냥 똑같을 것 같아. 그치? 뭘 해도 막 루트가 있을 것 같고. 아, 여기 막 차수가 높아지잖아. y에 대한 적분을 해도 되고. 해도. 맞아요? 아,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막 8차 되니까 좀 귀찮긴 하지. 그래서 한번 얘는 그냥 원통실 공식 써볼게요. 알겠어? x에 대한 적분을. 그러니까 저 R2는 그냥 뭐에 대한 적분을 해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계산이. 자, 그러면 원통 공식. 파이 인테그랄 0부터 1이고. 그럼 이번에 x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야. y축 회전이니까. 그러면 요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 빼서 적용해야죠. y 대신에. 맞아? 그럼 y가 위에 곡선이 요거고 아래 곡선 요것도 구해야지. 요거는 그냥 y는 x죠? 0하고 1,1 이은 거니까. 이거는 y는 x. 아,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빼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y로 잡아준 거지. 그러니까 y2 마이너스 y1 한 거야.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 뺀 거지. 그래야지 그 사이에 있는 부피 나오니까. 됐어요? 자, 요거의 x. 그러니까 y, x. 그 다음 dx. 요거 해주는 거지. 됐지? 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얘도 뭐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y에 대한 적분을 해도 되는데 이거 x의 몇 승? 그러니까 당연히 전개해서 적분하는 거죠. 요거 전개하면 x의 4분의 5승. 그럼 1 더하면 4분의 몇이야? 4분의 5니까 1 더하면 4분의 9? 그럼 9분의 4. x의 4분의 9승. 마이너스 n x제곱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아, 이거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2파이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만 넣으면 되니까 요 개수만 더하면 되죠? 그럼 이거 통분해보자. 그럼 3분의 3이니까 9분의 1 되네. 됐지? 자, 그러면 9분의 2파이. 끝났네. 자, 그럼 V1하고 V2 비율 어떻게 돼요? V1 대 V2는 그대로 쓰면 되죠, 값. 3분의 파이 대 9분의 파인데 2파인데 이걸 좀 정리해줘야지. 우리 비례식은 요거 약분할 수 있죠. 그 다음 얘하고 얘도 약분하면 여기 3. 아, 그럼 1대 3분의 2니까 여기 3 곱해줘서 정리해도 되지? 아, 그러면 3대 2로 이렇게 최종 결과 얻을 수가 있겠죠. 다 이해됐어요? 됐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적분을 할지 이렇게 좀 판단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뭐에 대한 적분으로 그냥 이것도 x에 대한 적분을 해도 돼. 그래도 어려운 계산이 아니야. 알겠지? 근데 한번 그냥 연습 삼아 좀 해본 거야. 그리고 이 계산이 좀 더 쉬우니까. 뭐 빼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y축에 붙어 있는 그림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런 기준 연습해 볼 겸 좀 해본 거예요. 됐지? 자, 7번 정리해 두시고